노후 대비 자금 없으면 진짜 끝입니다. 은퇴 후 월 200이 왜 절대 부족한지 현실 지출로 전부 보여드립니다. 은퇴 후 월 200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감정도 희망도 다 빼고 오직 현실 숫자만 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노후 대비 자금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월 200이라는 돈이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준비하지 않으면 진짜 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전부 실제 지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하고 있는 착각. 많은 분들이 같은 말을 합니다. 집도 있고 대출도 없고 자녀도 다 키웠고 크게 쓸 돈도 없는데 월 200이면 충분하지 않냐고 말합니다. 이 말이 왜 위험한지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이 생각의 공통점은 미래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몸 상태, 지금 생활 패턴, 지금 소비 습관을 기준으로 노후를 상상합니다. 하지만 노후는 지금의 연장이 아닙니다. 환경도 몸도 지출 구조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은 아프지 않아서 병원비를 과소평가합니다. 지금은 직장이 있어서 수입이 끊길 거라는 감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많아서 돈이 부족해도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착각이 노후를 가장 잔인하게 만듭니다. 노후 지출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노후 지출의 핵심은 고정비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줄일 수 없는 지출이 대부분입니다. 관리비, 공과금, 보험, 통신비, 식비, 의료비. 이 지출들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평균적인 은퇴 이후 기준입니다. 과장도 최악의 상황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기준입니다. 고정 지출 현실. 관리비와 공과금이 평균 25만입니다. 여름, 겨울에는 더 올라갑니다. 통신비는 최소 10만입니다. 요금제를 낮춰도 이 아래로 떨어지기 어렵습니다. 보험료는 실손 포함해서 평균 20만입니다. 보험을 완전히 끊는 선택은 대부분 하지 못합니다. 식비는 집밥 위주로 잡아도 50만입니다. 외식 거의 없이도 이 정도는 나옵니다. 여기까지 합치면 이미 105만입니다. 아직 병원비도 교통비도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입니다. 절대 빠지지 않는 추가 지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추가 지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병원비 평균 30만입니다. 감기 수준이 아니라 관절 검사 치과 약값 검사비 포함입니다. 교통비와 차량 유지비로 10만, 경조사와 모임으로 10만, 생활용품 의류잡비로 10만, 이렇게 추가로 60만이 더해집니다. 고정 지출과 합치면 총 165만입니다. 월 200의 실체. 이제 계산은 끝났습니다. 월 200에서 165를 빼면 남는 돈은 35만입니다. 이 35만이 한 달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여유 자금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금액입니다. 문제는 이 35만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변수는 반드시 옵니다. 노후에 변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가장 위험한 가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 진료, 치과 치료, 차량 고장, 가전 교체, 자녀의 갑작스러운 요청. 이 중 하나만 와도 수십만이 아니라 수백만이 나갑니다. 이때 쓰는 돈은 계획된 지출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지출입니다. 그리고 이 지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 돈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치료를 미룹니다. 필요한 지출을 참습니다. 사람을 덜 만납니다. 삶의 반경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생각이 바뀝니다. 하고 싶은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것도 포기하게 됩니다. 이게 노후 빈곤의 시작입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가야 할 게 있습니다. 노후가 힘든 진짜 이유는 돈이 적어서가 아닙니다. 수입이 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부족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야근을 하거나 부업을 하거나 이직을 고민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그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입은 고정되고 지출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월 200이라도 젊을 때와 노후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 월 200은 출발선입니다.
노후의 월 200은 한계선입니다. 물가와 의료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물가는 매년 오릅니다. 의료비는 나이가 들수록 증가합니다. 이건 개인의 노력으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입이 고정된 상태에서 지출만 오르면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생활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금액, 현실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기준 최소 300입니다. 부부 기준 350에서 400입니다. 이 금액은 여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게 사는 최소 기준입니다. 이 아래로 내려가면 항상 계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병원 갈 때도 고민합니다. 사람 만나는 것도 줄어듭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멀었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노후 준비는 미루는 순간 더 비싸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은 절대 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정상입니다. 현실을 제대로 봤다는 뜻입니다. 노후 준비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남 얘기 같지 않다면 댓글에 노후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 전략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노후 대비 자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별로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앞선 영상에서 월 200이 왜 부족한지 현실 지출로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보고 나서 이런 생각 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지금 뭘 해야 하냐고. 이미 늦은 건 아닌지, 지금 상황에서도 방법이 있는지, 이번 편에서는 막연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연봉이 많지 않아도 가능한 방법, 이미 나이가 있어도 적용 가능한 방법,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노후 준비 전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까지만 보면 또 불안만 남습니다. 노후 준비의 출발점은 금액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묻습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를 모아야 하냐고. 하지만 이 질문부터 방향이 조금 틀렸습니다. 노후 준비의 출발점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내 수입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앞으로 이 수입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지, 끊길 가능성이 있다면 대체 수단이 있는지, 이 구조를 보지 않고 돈부터 모으기 시작하면 중간에 방향을 잃습니다. 지금 당신의 위치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는 모든 사람이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위치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아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이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을 들어도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머릿속으로 바로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의 전략. 아직 월급이 들어오는 분들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근로소득을 노후소득으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단순히 저축만 하면 안 됩니다. 통장에 돈만 쌓아두는 방식은 물가 앞에서 너무 취약합니다. 2단계에서는 노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구조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배당, 임대. 이 중에서 본인 성향과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도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니 여기서 섣불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사람의 전략. 이미 월급이 예전 같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겁니다. 야근이 줄고 성과급이 줄고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실수는 아직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2단계에서는 공격적인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출 구조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건 지금 줄여야 합니다. 보험 정리, 통신비 조정, 불필요한 유지비 점검. 이 작업을 미루면 은퇴 후에는 더 줄일 수 있는 게 없어집니다. 이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의 전략. 이미 은퇴했거나 사실상 수입이 거의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2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큰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손실을 키우지 않는 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노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안정성과 현금 흐름이 최우선입니다. 욕심은 독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 다음 편에서도 따로 깊게 다룰 예정입니다. 힐링 구간. 아직 늦지 않은 이유.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미 늦은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부분의 사람은 준비를 안 해서 힘든 겁니다. 늦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구조를 바꾸면 불안의 크기는 확실히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는 완벽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한 가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본인의 노후 수입원을 전부 적어보는 겁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기타 수입 가능성, 그리고 냉정하게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이걸로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걸 모른 채 투자부터 시작하는 것,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는 겁을 먹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선택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앞선 영상이 현실을 보여줬다면 이번 영상은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각 연령대별로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후 준비 플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놓치면 다시 막연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 그대로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노후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편 제작에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들. 이걸 모르면 준비해도 무너집니다. 앞선 편에서 노후 준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 따라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점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준비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노후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선택들, 이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고 준비를 시작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불안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노후 준비를 투자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투자입니다. 어디에 넣어야 하냐? 뭘 사야 하냐? 얼마나 벌 수 있냐? 이 질문부터 나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수익률 경쟁이 아닙니다. 버티는 구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익률이 높아도 현금 흐름이 불안하면 노후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노후 준비는 시작부터 흔들립니다. 한 방을 노리는 선택의 위험. 노후 자금이 부족하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한 방을 떠올립니다. 이번에 한 번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노후에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실패를 만회할 기회도 거의 없습니다. 젊을 때의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노후의 실패는 바로 생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 큰 수익보다 중요한 건 큰 손실을 피하는 겁니다. 남들이 한다는 이유로 따라가는 선택. 주변에서 누가 뭘 한다고 하면 불안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구조도 모르고 리스크도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는 남의 인생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족 구조도 다르고 자산 구조도 다르고 수입의 지속성도 다릅니다. 남에게 맞는 선택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정 지출을 건드리지 않는 사람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를 한다면서 지출은 그대로 둡니다. 돈을 더 벌 생각만 하고 돈이 새는 구조는 그대로 둡니다. 하지만 노후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은 수익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지출을 통제하는 겁니다. 특히 고정 지출은 한번 줄여두면 계속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걸 외면한 채 투자만 이야기하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연금에 대한 착각. 연금이 있으니 괜찮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국민연금 하나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퇴직연금 역시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줄어듭니다. 연금은 안전망이지
모든 걸 해결해주는 답이 아닙니다. 연금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받을 때 되어서야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생각보다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준비의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잘 사는 노후가 목표가 아닙니다. 불안하지 않은 노후가 목표입니다. 매달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병원비 때문에 겁먹지 않아도 되는 상태, 사람 만나는 걸 줄이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노후 준비의 우선순위. 노후 준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를 거꾸로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지출 구조 점검입니다. 두 번째는 수입의 지속성 점검입니다. 세 번째가 자산 운용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준비하는 느낌만 들 뿐 실제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노후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준비를 안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는 건 더 위험합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이어서 보셔야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전부 연결됩니다.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노후라고 남겨주시면 다음 편 제작에도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국민연금만 믿으면 왜 위험한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진짜 역할. 노후연금의 현실을 정리합니다. 앞선 편에서 노후 준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선택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투자로만 접근하는 위험, 한 방을 노리는 선택의 문제, 지출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준비의 한계. 그런데 댓글과 메시지에서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어떻게 봐야 하냐는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있는데도 불안한 이유가 뭔지, 퇴직연금은 왜 생각보다 도움이 안 되는지, 개인연금은 정말 필요한 건지, 이번 편에서는 이 질문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막연한 기대도 불필요한 공포도 전부 빼고 연금의 역할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편을 보셔야 지금까지 이야기한 노후 구조가 완성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오해. 국민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입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장치입니다. 여유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월급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생활비 전체를 책임지도록 설계된 제도가 아닙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받기 전까지는 안심하고 받는 순간부터 불안해집니다. 국민연금 하나로 생기는 구조적 문제. 국민연금만 있는 노후의 가장 큰 문제는 지출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연금 금액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든 의료비가 늘든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앞선 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 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변수는 반드시 생깁니다. 이 구조에서 국민연금 하나만으로 버티겠다는 건 계속 계산하면서 살아가겠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의 현실적인 위치. 퇴직연금에 대한 기대도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 역시 모든 걸 해결해주는 답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받는 방식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한 번에 받으면 빨리 줄어듭니다. 나눠서 받으면 금액이 작아집니다. 게다가 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퇴직연금을 그냥 맡겨두는 순간 노후의 중요한 자산 하나를 방치하는 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퇴직연금의 위험. 퇴직연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중간에 손을 대는 겁니다. 목돈처럼 보이기 때문에 급할 때 쓰기 시작합니다. 이 선택이 반복되면 노후 자금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퇴직연금은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라 쓰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돈입니다. 이 인식이 없으면 아무리 오래 모아도 노후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연금이 필요한 이유. 여기서 개인연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개인연금이 필요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만으로는 생활의 유연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의 역할은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겁니다. 큰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지출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선택지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장치입니다. 연금을 바라보는 올바른 기준. 연금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총액이 아닙니다. 매달 얼마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돈으로 어떤 지출까지 커버 가능한지, 변수가 생겼을 때 대응이 가능한지, 이 기준으로 보면 연금은 하나로는 부족하고 조합이 필요하다는 게 보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 퇴직연금은 보조, 개인연금은 완충 역할. 이렇게 역할을 나눠야 노후 구조가 안정됩니다. 힐링 구간. 연금은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연금 이야기를 들으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불안을 줄이기 위한 장치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선택이 조금 더 여유로워집니다. 이 감각을 만들어주는 게 연금의 진짜 역할입니다.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연금 체크포인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당장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현재 적립 상태, 개인연금 유무화 구조.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적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걸로 생활이 가능한지, 아니면 부족한지. 여기서 현실을 마주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연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현실적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연금은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합하면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아직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